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용어란 자 그래서 1번 공동택입니다. 그래서 자, 공동택은 다음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는 자 그래서 1번에 박스에 있는 1번의 주택법에 따른 공동택, 2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여기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이 건축물을 이제 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여기만 잠깐만 일단 이 건축물을 뭐라 하는데 이거를 이 건축물 여기는 이거죠. 이 하나의 건축물은 뭐와 뭐를 이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지어졌다. 이게 무슨 건축물? 주상 복합 건축물에서 여기 지문은 이렇게 길게 지문이 나와도 요 긴 지문을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의견 통일할 때 이거를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고 한다라고 약속을 하시자는 게 부분들에서 지문이 이렇게 긴 지문이 이걸 이제 줄여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아니면 의사소통을 할 때 이거를 무슨 건축물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하나 하죠 부분들. 2번.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따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박스 위에 바로 다음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해서 양가라고 얘기해. 봐 보니까 일반에게 분양된 무슨 시설을 제외한다? 복리 시설은. 그러면 이 주택단지 안에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복리 시설이 들어가죠. 복리 시설이. 그럼 이 하나의 사업주택이라는 사업주택이 하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그 중에 이 주택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중에 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주 공간인 주택, 부대시설도 들어가고 무엇도 들어갑니까? 복리시설 들어가는데 복리시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이 복리시설은 여러분이 두 가지 구분하셔서 정리할 건데 복리시설은 보시면 여러분이 일단 차후에 공부할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복리시설은 입주자 공유인께서 입주자 공유인 뭐가 있다? 복리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뭐가 있다? 복리시설에 따라 몇 가지가 있다? 그게 두 가지.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 현재 그 지문에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뭘 말한 거예요? 여기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유가 아닌 건 무슨 말이에요? 공유란 얘기는 입주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복리시설도 있지만 입주자 공동 소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죠. 그러면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여러분이 그러면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이 중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그럼 일단 여러분이 공유인 복리시설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입주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편리시설이 뭐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 그래서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어린 놀이터 등등 몇 가지 있을 건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요 세부적인 분류 보고자 하는 거 의미. 입주자 그러면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에게 분양된 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단지는 뭐가 있어요? 상가.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에 행위허가 신고를 할 때는 보시면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나오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법에서는 따로 공유하는 복리시설은 뭐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복리시설은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여기 주택단지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무슨 시설이 있다? 상가. 상가 의미라고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는 공동택 보험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의미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2번은 이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주문에 2번에 가니까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 받을 부분들은 자, 일단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용어상의 정의는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는 등의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말한다. 그래서 일단 지문상의 지금 기술된 두 가지만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그러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두어야 하는 규모를 물어보셔서 어느 규모의 공동택? 의무 관리된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관리사무소장을 두어야 하는 규모에서 하나, 그 다음에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용어에서 있다고 확인하겠지만 자치의결기구는 뭘까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뭐예요? 구성이 선택에 대해 필수다. 필수 어느 규모라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것 때는 꼭 필수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용어상의 정의에 따라 그 규모는 몇 가지 규모를 설명하고 있을까? 한 장을 그 지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1번은 세대수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번. 그래서 1번은 300세대 이상이란 공동주택 이 숨은 뜻은 두 가지입니다. 승강기 설치되지 않고 개별 난방 방식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가 몇 세대만 된다면 300세대 이상만 된다면 분류하겠다. 2번. 자,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번.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양가로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한다 그래서 150 플러스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택이라고 한다면 3번, 4번입니다.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 좀 전에 주상복합 건축물도 여기도 공동택 범죄에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이때 그럼 이 주상복합 건축물 중에서 이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으로 분류가 되려면 이때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된다면 여기 150세대 이상이 된다면 주상복합 건축물은 뭘로 분류하겠다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더라 그래서 네 번째 니을 그 다음에 4번에 질문하고 5번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은 공동택 중 이제 여기 5번을 좀 설명드려볼게요. 5번은 자, 이제 규모는 총에서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보니까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여기는 뭐예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자, 지문에 하나 예를 들어 세 번째 난방 방식이 예를 들어 중앙 난방이라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150세대 이상. 근데 예를 들어 세대수가 몇 세대? 120세대예요. 120세대이면서 난방이 무슨 난방이더라? 중앙 난방이에요. 그러면 중앙 난방 방식의 공동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중앙 난방이라면 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150세대 이상. 즉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120 플러스 중앙 난방 방식 공동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분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동의요건을 가보니까 지문에 지금 보니까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택이라는 그랬는데 뭐 표현은 뭐 좀 더 정확성을 기한다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동의한다면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20세대이면서 중앙난방 방식인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120세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손을 들어준다면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든다면 어떻게 돼요? 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20세대면서 중앙난방인 이 공동체도 뭘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총 몇 가지? 규모는 총 몇 가지 다 해서 5가지 규모입니다. 하나. 그럼 5번의 경우 5번은 여기는 건설이 된 게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이 뭐였다는 거죠. 5번은 그럼 여기 기존 이 건설돼서 이게 그러면 관리가 되는 이 공동주택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뭐 했더라? 전환됐죠. 그래서 이 전환 공동주택, 그럼 여러분의 지문이 앞으로 보셨을 때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하게 되면 어떤 의미 생각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뭐 했더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뭐 하더라? 전환이 됐다. 이 의미로 확인하셔야 되겠다. 차후에 용어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규모는 총 몇 가지더라? 5가지 해당된 규모는 무슨 규모?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라고 해서 5가지 규모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용어는 지금 밑에 혼합주택 단위라고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면 되죠. 이후에
혼합주택단지에 관한 걸 설명할 때 용어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입주자 사용자 개념하고 입주자 등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이고 여기는 공동택관리법상에서 양가로 4번 입주자 하게 되면 그 의미를 한번 어느 의미를 포함한 개념인지 해서 공동택관리법상 관련된 이 입주자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한 입주자입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뭐예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하는 입주자 개념이라는 거에서 하나. 그 다음 밑에 7번 입주자 대표 회의죠.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뭐라? 입주자 대표 회의라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하나 확인했고요. 관리규약 그리고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누구를 말합니까?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자라는 것을 밑에 있는 박스에 보니까 그 범주를 몇 가지 범위라고 나눠놨다? 5가지 범위로 나눠놨죠. 부분들에서 하나 정리 봐두시고 그 5가지 범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전에 여기 이 규모에 해당하는 누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는 건 누구를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적 관리 누구를 둔다? 관리사무소장을 두는데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 위한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합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신 대로 10번에 주택관리사업부 또는 21번 주택관리사 보란 주택관리사업부 합격증서 즉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누구라?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이란 누가 포함됐다? 보가 포함된 그래서 소장으로 배치된 자격자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주택관리사 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최소 어느 규모는 꼭 배치를 시켜야 돼요. 1부터 2 중에 하나에 해당 공동대 소장 배치 규정 의무다 임의다. 의무 배치 규정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 하나 확인하고 주택관리협. 자, 주택관리협이라는 것은 공동택인데 보시면 13번 한번 보죠. 주택관리협이란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어느 규모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무슨 업? 주택관리업. 14번 주택관리업자는 누굽니까?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누구라? 주택관리업자. 그럼 최소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을 했다고 그랬고요. 최소 어느 규모의 공동택을 위탁받기 위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하기 위해서 그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자를 누구라?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일단 그 하나에서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 하나 확인했고요. 장기수용 계획. 공동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무슨 계획입니까? 장기 계획을 뭐라? 장기 수선 계획이에요. 자, 여기 있는 보면 지문에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잠깐 그 의미만 잠깐 볼까요? 자, 공동주택은 이 하나의 공동 단지를 보면 거주 공간인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이 하나의 주택 단지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이 주택 단지를 크게 무슨 부분으로 나눠보죠? 이거를 전유 부분하고 무슨 부분 나눴다고 그랬냐면 공용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전유하고 공용 나누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지문의 그 15번의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15번에 요 장기 수선 계획은 이 공동택의 지금 요 세 가지 크게 두 개로 다시 나눈다면 전유하고 공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어느 부분이 그 수립 대상의 범주가 될까요? 전유는 관계없죠.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해요. 근데 공용 부분은 대상으로 수립하면 그 대상 시설의 범위가 넓어요? 넓지 않아요? 매우 넓어. 왜냐하면 전유를 제외한 그 외의 부분을 다 뭘로 봅니까? 공용. 이렇게 쉽게 전유하고 그러면 공유 경계선상은 어디를 말합니까? 법에다 따로 정한 건 없어요. 여기까지가 여기에 공유에 따로 경계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세대 현관 출입문의 안쪽을 무슨 부분? 전유. 출입문 바깥쪽의 모든 부분을 다 뭘로 봐요?
공용.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법에서는 요 공용 부분 중에 이 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의 범주를 뭐라고 정했느냐면 주요 시설이라고 해요. 주요 시설이라고 해서 건물 외부부터 5개 부대 봉의설 중에 주요 시설의 범위는 이와 같은 시설을 이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이다? 주요 시설이라고 정해 놨고요. 이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해서 문항 16번. 그 주요 시설에 이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보수. 또 이 주요 시설은 관련 이 계획에 따른 수립 기준에 가보면 주요 시설을 교체하는 교체 주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교체 주기가 되면 그 주요 시설이 보수나 교체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 뭐다? 장기수선 계획. 용어를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 정리했고 16, 17, 18. 그래서 16번부터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18번까지 세 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들에서 각각 두 가지 관련 법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 회의라 합니다. 그렇다 정도에서 봐둘까요? 법원들은. 자, 이제 그러겠네 하나 정리하고 3번에 공동택 관리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 자, 관리 방법 보니까 지금 지문에 1번 입주자 등은 의무 관리된 공동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들은. 자, 교재 문항 그대로 3번에 가서 3번에 1번입니다. 관리 방법 관련해서 1번은 지금 입주자는 어느 규모의 공동택을 의무 관리된 공동택을 해서 그럼 좀 전에 여기 범주는 몇 가지 있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정리했던 양가로 2번에 이 공동 범위 몇 가지? 5가지.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관리 방법은 무슨 관리할 수 있더라? 지금 보시면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 자체 관리에서 자체 관리 또는 무슨 관리할 수 있다고 자체 관리 또는 무슨 관리할 수 있냐면 위탁 관리, 자체 관리 또는 위탁 관리 중에 하나의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규모가 최소 이 규모 중에 하나의 1부터 1, 2, 3, 4, 5 중에 하나인데 그때 관리 방식 무슨 관리 방식? 자체 관리 또는 무슨 관리? 위탁 관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관리는 무슨 관리? 자체 또는 무슨 관리합니까? 위탁 관리 방식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 법원들이. 자, 1번 하나 이제 보시면서 질문 하나 보고요. 자, 박스 2번입니다. 2번은 입주자 등이 공동택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문항 2번은 지금 지문에 보고자 하는 건 뭘 보고자 하냐면 관리 방법을 뭐 하더라? 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지금 관리 방법 무슨 관리 방법을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자치 관리 죄송합니다. 자치인데 잘못 적었네요. 자치 관리 또는 위탁 관리 하나의 관리. 그럼 이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그래서 쉽지 않다 보니까 법에서는 여기서 말한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자치 관리로 결정하던가 무슨 관리를 결정하세요? 위탁 관리로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면 관리 방법이 예를 들어서 자치 관리로 결정이 됐거나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결정된 관리 방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한번 결정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뭐 할 때 관리 방법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같은 절차입니까? 각각 그 절차가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는 동일한 밑에 이제 그 확인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관리 방법 뭐 할 수 있다?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억 입주 대비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니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면 박스에 있는 지문 그대로 간다면 방법은 기억의 방법을 통해 할 수 있고 또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니은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고 관리 방법을 하더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 니은을 봤더니 제한권만 다르지 뭐는 동일합니까?
손을 드는 동의는 절차는 동의하고 해서 제한만 해도 보니까 입조대표 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조자 등이 얼마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면 동의는 모두 공의 기억리엔 기억리엔 모두 전체 입조자 등 얼마가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는 결정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지문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 이제 그 관리 방법에 따라 그럼 이제 그러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어요. 만약 그 현재 그 밑에 지문에 뭘로 결정이 됐다?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은 몇 가지를 확인하자. 이제 그래서 밑에 있는 반가로 양가로 1번에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 입조자 등이 공동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조대표회의는 사업주체 관리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에서 일단 구성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구성합니까? 6개월 이내입니다. 두 번째 줄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두 번째 줄에 요구가 있은 날 양가로 가보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좀 전에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여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좀 전에 여기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뭔가요? 동의 요건 얼마? 전체 입조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뭐 했더라? 전환이 됐다. 전환이 됐다. 그러면 전환되기 전에는 뭐예요? 관리는 자치 위탁을 결정하던 법적 어떤 의무가 없는데 이제 뭐 했더라?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가져서 뭐 했더라? 이게 전환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이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절차 요건을 가져 전환이 됐다면 이때 전환된 공동택은 관리 방식을 어떤 관리 방식을 택해줘야 돼요? 자치나 위탁 권리로 결정하는데 그 전환 공동택이 뭘로 결정을 했더라?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다면 그때는 언제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거냐가 양가로 지문인데 자 그러면 전환공동택 경우는 언제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까? 시점은 보니까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시기는 일단은 시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양가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시점은 다르지만 두 가지 경우든 그 주어지는 시점으로도 몇 개월 이내 구성합니까? 6개월 이내 구성하는 것 1번, 2번. 2번은 지금 관리 방법이 바뀌죠. 좀 전에 관리 방법 변경. 그러면 관리 방법 한번 결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에서 뭘로 관리 방법이 바뀌어요? 자치 관리로 관리 방법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위탁 관리에서 자치 관리로 관리 방법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때 자치 관리 기구 구성은 언제까지 할까가 문항 2번. 2번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위탁 관리 종료일까지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1번, 2번은 그 자치 관리 기구 구성에 관한 시기 관련 1, 2번 한번 구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치관리했다는 건 뭐가요? 자치관리란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문에 그 박스 별표에 있는 자치관리를 기구가 구성됐다는 뭘 갖췄다는 거냐면 기술 인력과 뭘 갖췄다? 기술 인력과 장비가 갖춰졌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췄다는 거 하나 플러스 대표자에 누구를 선임했다?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했다는 걸 뭘로 보는 겁니까?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는 걸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데 박스 밑에 내려가 보니까 기술인력은 지금 밑에 가보니까 다음에 기술인력이다. 이제 그래서 밑에 가와 나에 따른 그 관련 기술인력이 나오는데 그 기술력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서 보실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어지는 지문의 의미 정도만 확인하셔서 자 다음 각호의 기술 인력이다. 그래서 다만 관리주책 입조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관리 업무 일부를 해당 법령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을 갖춘다,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기술 인력에서 하나 보실 건 여러분들이 기술 인력을 이 단서, 이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경우 그때 기술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요 의미만 보시면 의미만. 자, 의미는 요거는 가장 더 쉽게. 자, 공동주택에 승강기 있어, 승강기. 그러면 공동주택에 자, 승강기가 설치됐다. 승강기가 설치됐어요.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하면 관리 방법은 어떤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직영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용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설치될 때 만약 이거를 직영한다. 직영한다는 건 뭐예요? 승강기는 뭐 아파트에도 뭐 하겠다. 직접 관리하겠다. 직영합니다. 직영한다면 뭐 해야 돼요? 이 직영한다는 게 결국 승강기를 관리할 누가? 승강기 관리법에 따른 자체 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단지 내 두어야 돼. 그래서 밑에 그 지문의 가번 잠깐 볼까요? 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대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승강기 자체 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직영한다면 그와 같은 가에 따른 검사 자격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뭐 했더라?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요 단서에 따라 이거를 전문업체 일부를 용역을 준다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체 검사 자격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때는 갖추지 않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의미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꼭 여기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설치됐다. 그러면 그거를 그 중앙난방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앙난방반이 공동주택에 이 보일러가 설치되면 그걸 관리할 관련 기술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 의미에서 보셔야 일단 중요한 건 일단은 단서에 따른 인력을 갖춘다. 이와 같이 용역을 주었다면 갖추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데서 하나 확인하시면서 장비입니다. 장비는 밑에 가나 다에 따른 장비에 관한 지문에서 세 가지 장비를 갖추세요라고 해서 지문 확인해 보면 이제 가나 다에서 가는 비상용 흡수 펌프, 나는 절연 저항기인데 보니까 비상용 흡수 펌프나 절연 저항기 양가로 가보니까 그 관련 갖춰야 할 장비에 관한 게 달리 수중 펌프 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누전 측정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명칭이 어떤 하나의 명칭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명칭이 같은 이 하나의 명칭인데 또 다른 명칭 하나가 더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라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비상용 급수 펌프인데 이거를 비상용 급수 펌프라고 하지만 이걸 달리 뭐라는데 이거를 수중 펌프라고 하듯이 여러분에서 일단 이 명칭은 현재 법령상의 명칭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여가 두 개를 가진 것도 있지만 또 이론상 여러분 이론상에서 이론상 명칭이 하나로만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명칭이 또 하나가 아니라 같은 명칭인데 또 다른 명칭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명칭을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이론상으로 명칭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밸브 잠깐 볼까요? 밸브는 여러분이 보시면 게이트 밸브 있어요. 게이트 밸브. 밸브 중에 보면 명칭 중에 하나 게이트 밸브라고 했는데 그 게이트 밸브라고 하면 이거를 달리 무슨 밸브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게이트 밸브를 달리 이걸 무슨 밸브? 이거를 슬루스 밸브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하시다면 관련 법령 또는 이론상인데 뭐 이론상으로서 명칭이 하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같은 명칭인데 또 다른 명칭이 있는 것들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게이트 밸브는 무슨 밸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슬루스. 근데 밸브 같은 것도 보시면 밸브도 보면 그 밸브는 거의 물어본 게 뭘 물어본 거예요? 밸브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데 그 밸브 특징을 갖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밸브 명칭을 갖고 물어보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게이트를 뭐라 합니까? 슬루스. 그래서 명칭은 법이든 이론 여러분이 보시면 좀 중요한 부분에 관련 명칭들 중에는 각각 그 또 다른 명칭이 있다면 그 명칭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가나하고 다번 건축물의 안전점검 보유 장비 관련된 망원경부터 쭉 해서 누수 탐지기까지 각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 세 가지 관련 부분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2번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라면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동일하다. 또한 2임대주택의 자치관리 시 갖춘 인력 장비, 기술인력과 장비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번은 지금 법상 지문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2번 현재 2번은 무슨 관리냐면 현재 여기 지금 인력과 장비를 보는 것은 무슨 관리에 대한 무슨 관리 방식에 있어서 인력 장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자치관리 방식. 그러면 자치관리 방식인 경우에 무슨 인력인가요? 갖추어야 될 기술 인력, 여기 갖추어야 될 기술 인력과 뭘 보고 있습니까? 장비에 관한 걸 방금 확인했어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준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시면 여기는 큰 의미는 없네요, 여러분들이. 의미만 잠깐 설명드리면
관리 방식은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 좀 전에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자치 관리할 수 있고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위탁을 맡게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탁 관리 방식이라는 것은 방식을 뭐 넣어도 문제 없겠네. 그러면 위탁 관리 방식은 누구에게 위탁을 줍니까? 그럼 결국 위탁 관리는 그 공동택의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업자가 되고, 그러면 위탁 관리 방식에는 그 위탁을 받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을 받은 공동택의 관리 사무소에 근무할 소장과 누구를 그 해당 공동택의 특성에만 인력과 장비를 보내는데, 그 위탁 관리 방식인 경우 그 위탁받은 공동택 파견하게 될 인력과 장비는 무슨 기구가 갖출 인력 장비를 준용하겠다? 자치 관리 방식인 것 갖출 뭘 준용한다? 인력과 장비를 준용을 해서 그 공동택 파견한다는 의미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보면 하나 또 뭐를 정해놨냐면 지문에 임대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차후에는 한번 정리하겠지만 여기 이 두 가지는 분양 공동택이 있어서 관리 방식에 따라 자치도로 위탁 관리 방식인데 부분들은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 여기는 뭐 민간 임대주택법에 민간 임대주택 중에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임대주택의 중에 이제 법으로 정한 규모를 정해놓은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때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합니까?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무슨 관리할 수 있냐면 위탁 관리할 수 있고요. 위탁 관리를 하던가 또는 무슨 관리하라고 그랬냐면 자체 관리하라고 해서 자체 관리.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체 관리라는 것은 이 민간 임대주택이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이 임대주택의 관리 방식은 무슨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무슨 관리를 위탁 관리를 하거나 무슨 관리합니까? 자체 관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에 그 단지 안에 뭘 갖춥니까?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갖추고 임대 기간 동안 스스로 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 자체 관리. 그러면 요 임대사업자 자체 관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지 안에 두어야 할 인력과 기술력과 장비가 있겠죠. 그 기술력 장비는 무슨 기구가 갖출 장비를 준용한다? 자치 관리 방식을 가지고 이 인력과 장비를 준용을 해서 뭐 하겠다? 갖추겠다는 거에서 그래서 그냥 명칭만 나왔으니까 한번 본다면 그러면 명칭을 이제 보시면 분양 공동택에 수술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가 있다? 자치 관리예요. 민간 임대주택의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수술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가 되게 자체 관리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자치 관리라는 입주대표가 직접 관리기구로 구성해서 관리하는 게 자치 관리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기구로 구성해서 관리하는 건 무슨 관리다? 자체. 법상의 용어만 틀릴 뿐 의미는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만약에 이걸 주관식으로 물어서 이걸 만약 쓰라고 했다면 여기를 가로치면 용어는 뭘로 써야 돼요? 자치예요.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법이라는 지문을 두고 이 규모 중에 주고 이걸 가로치면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요? 자체라고 써야 돼요. 의미는 동일하지만 법령상의 표현 자체가 자체관리, 자치관리이기 때문에 혹 지금 다 보는 것은 객관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주관식이다 보니까 주어지는 법령에 따라 표현 자체가 자치하고 자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 낼 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분명히 한번 확인할 부분들은 그래서 자체, 자치 하나 확인하고 자치관리, 그 분양 공동택의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나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자체관리할 때는 그 갖출 인력 장비는 다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뭘 준용한다? 자치관리가 갖출 인력 장비를 준용해서 파견하고 기구를 구성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부분들에서. 그러기 의미만 잠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체관리에 관한 지문의 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양가로 1번에 자치관리 하나 설명을 했었고요. 양가로 1번이 위탁관리입니다. 위탁입니다. 이제 보면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정리 설명드렸을 건 하나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 볼까요? 위탁관리. 자, 위탁입니다. 위탁은 누구에게 위탁을 주었다니 보니까 위탁관리라는 것은 위탁을 주었으면 누구에게 위탁을 줍니까? 법에 따라 등록한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었다. 그러면
자, 절차는 지금 뭐 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 보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다면 그 절차 몇 가지 확인했다 뭐 이래. 절차에 따라 뭘로 결정됐다.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다면 뭐요? 그 위탁관리를 누구를 뽑아야 돼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죠.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선정은 이 보면 그 선정에 따른 법에 따른 절차를 확인할 거에서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선정 절차를 통해서 누구를 선정하자? 위탁을 줄 누구? 주택관리업자 선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인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라고 이제 해서 자, 기역 또는 니은의 방법에 따라 선정을 하는데 기역 법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양가로 2번에 여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여기는 선정합니다. 방법은 기역에 따른 절차 또는 니은에 따른 둘 중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네. 그래서 지문에 법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 그래서 법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하는데 이 법에 따른 정보 시스템이었죠. 이거를 전자 입찰 방식이라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문은 지금 보시면 지문에 다만 선정 방법이 무슨 방법? 전자 입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이거를 줄여서 이거를 지문이 기니까 이거를 무슨 방법이란데 이거를 시스템을 이거를 줄여서 이거를 이거를 전자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 좀 생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법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이거를 한데 이거를 전자 입찰 방식을 해서 선정은 어떤 방법을 통합니까? 기역번에다 무슨 방법을 전자 입찰 방식으로 누구를 선정합니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꼭 예외 없이 이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을 할까? 아니다. 그래서 단서를 가보면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그래서 지금 지문의 다만에 따른 단서를 가보시면 다만 선정 방법이 전자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은 전자입찰 방식, 단서에 따르는 경우는 장관 여정에 고시하는 경우는 그때는 전자입찰 방식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니은 그 밖 입찰의 방법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 그래서 기역 또는 니은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문은 자, 그래서 방법은 1번에 기역 또는 니은의 방법을 통해서 누굴 선정합니까? 주택관리 선정합니다라고 정해놨고요. 자,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이 1번의 기역 니은 여기는 어디요? 이 공동택 관리법에서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현재 박스에 가보면 박스에 보면 그 보충란에 가보니까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지금 가시면 1번부터 해서 2번이 나와 있어요. 2번이라서 여기서 지금 기술이 된 1번은 지금 이 중에 뭐에 관한 거냐면 보면 자 1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전자 입찰 방식의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의 요 기역에 관련된 이 전자 입찰 방식의 세부 기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라고 해서 1번, 2번은 지금 방금 동그라미 1번의 니은과 연계해서 입찰의 방법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입니다. 2번은 현재 어디에 관계된 설명일까요? 2번 니은은 여기 보면 여기 니은은 여기 2번은 여기 니은과 관련된 세부적인 요건에 관한 입찰의 방식 등의 그 밖의 방식에 따른다는 것은 현재 이 문항 지문의 박스에 있는 2번에서 세부적인 걸 설명하는데 보시면 자, 그러면 방식을 따른다 이제 그랬을 때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 즉 경쟁 입찰 관련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사항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라고 해서 1번, 2번.
자,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는 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일단 여기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 다시 뭐 하더라? 재계약이죠. 재선정했을 때 절차는 어떤 절차를 갖춥니까? 두 가지. 기억과 니은의 절차를 모두 갖추라고 그래서 기억.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 얼마가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기억의 절차를 거치면 그다음 니은의 무슨 절차? 기억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얼마가 손을 들어주면 되나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선정에 관한 절차 2번, 3번. 자, 3번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문항 3번 나와 있고요. 4번. 이제 그러면 계약기간만 잠깐만 계약기간. 동그라미 4번의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 자, 계약기간은 보니까 계약기간은 뭐라고 지금 되냐? 계약기간은. 자, 계약기간은 지문에 가보니까 뭘 고려합니까?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보니까 장기수선 계획에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 뭘 고려하더라? 조정 주기입니다.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니까 고려하는 것이 꼭 이 조정주를 따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라고 했고, 자 중요한 거 이제 보면 계약 기간이란 지문을 주었을 때 지문에는 숫자가 아닌 뭐가 나와야 돼요? 조정 주기란 이 지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장기성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계약 기간은 이 용어 뭐가 나와야 돼요? 장기성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계약 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의미 얘기해 보시면 돼요. 장기성 계획 조정, 이 장기성 좀 전에 장기성 계획 의미를 잠깐 확인해서 이 장기성 계획을 수립한 장기성을 뭐 하더라? 법에 따른 주기마다 이 계획을 뭐 하세요?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그래서 이제 법에는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냐면 장기성 계획은 몇 년마다 3년마다 검토, 조정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검토를 해봤더니 아직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년이 됐을 때. 근데 3년에 검토를 해봤더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하자. 그래서 검토한다는 건 이 3년이 됐을 때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고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럼 결국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뭐 이 검토라는 지문이 아니라 연수 몇 년인가요? 3년. 그럼 결국 장기수선 계획의 이 주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계약 기간은 몇 년을 주라는 겁니까? 3년을 주는데 이거는 꼭이 아니고 뭐 고려하여 정하라고 그랬으니 몇 년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3년이야. 3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계약 기간이나 요 관련 법령이 이 현재 공동관리법의 관리 이 법령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3년이 거의 2년으로 거의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데 법령에 이 계약 기간은 장기성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라는 이 지문이 법령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거의 지금 대다수 공동택은 이게 들어온 지 상당히 꽤 오래됐습니다. 이 법령 지금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이 법령이 들어온 이후부터 현재 대다수 공동택은 위탁 관리하게 되면 계약을 몇 년을 거의 통상으로 많이 주냐면 거의 3년을 많이 줍니다. 중요한 거 의미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의미를 설명드린 거고 더 중요한 건 뭘 기억하시자? 계약 기간을 물어보면 지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장기성 계획의 조정 주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그걸 의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 하나 정리해서 봤고요. 지문은 자 박스를 벗어나서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 이제 봤던 건 경쟁 입찰의 방법에 관한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저희 자, 경쟁 입찰로 A라는 주택관리업자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계약 기간을 줘서 관리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 선정된 A라는 이 절차에서 선정 이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관리를 잘했다. 막 좀 전에 봤던 데는 뭐예요? 다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관리 잘했다. 그러면 뭐예요? 방법 좀 전에 봤듯이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재선정할 수 있죠. 잘했다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잘했다면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잘했다면 다시 재선정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기간 동안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을 다시 주고 싶다, 주고 싶지 않다? 주고 싶지 않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경쟁 입찰로 만약에
응해서 돌아버리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하자. 관리를 잘못한 A라는 사람이 입찰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뭐 하더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입찰 이 A라는 주택관리 다시 그 계약기간 종료가 되고 다시 선정하고 됐을 때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만약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다시 경쟁 입찰로 들어와 돼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했다 하더라? 공동체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다 보니까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제한 요구하려면 법에 따른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제한 요구를 하게 되면 입주협회는 그 요구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얼마의 요구로 들어와야 기존 주택관리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을까가 이제 밑에 박스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관한 질문인데 보죠.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대비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누가 누구 주도하에 이게 선정을 하게 됐냐면 입주자 대비회의가 절차에 따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입주자 대비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비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요건은 얼마 요건을 갖춥니까?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 입주자 대비 회의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의 동의했어야 돼요.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 동의가. 그래서 요건은 지금 보시는 입찰 참가 제한 요구는 얼마가 요구해야 돼요.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입주자 등에서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과반수의 얼마가 서면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는 기존 주택관리 입찰 참가를 모아서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서 다시 뒤에 선정할 수도 있지만 관리가 엉망이면 이와 같이 제한 요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전체 입주자 얼마가 과반수 서면 동의를 거쳐서. 그래서 질문은 동그라미 2번에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은 현재 그 자치관리, 위탁관리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쉬었다가 다음에 양가로서 한 번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